트럼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 뒤에는 미리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9월, 10월 무렵에는 8월 말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9월, 10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무렵에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상황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이 이제 올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때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에도 좀 증액이 필요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좀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만약이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 경제와 증시에 좀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겠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장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한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유럽에서 국방비 진출이 주요 국가에서 낮다. 낮은 나라는 러시아하고 공경해도 괜찮다. 이런 거 극단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당장 국방비 증액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보호무역 되면은 그만큼 우리 수출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관계 이것도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 이런 것도 그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미국 대선 앞두고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9월, 10월 정도. 예, 9월, 10월 정도. 네. 예, 미리서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 뒤에는 미리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9월, 10월 무렵에는 그게 뭐 8월 말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9월, 10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무렵에는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상황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를 미리 좀 대응하려면은 9월, 10월 전에 조금 현금 확보를 하고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조정이 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테니 좀 주식을 더 담아도 되는 시기가 9월, 10월이 오히려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클 뭐 구체적으로 오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제가 뭐 5월, 8월에는 앞서 우리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조금 더 비중을 줄여놨다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면은 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론 저는 뭐 장기 투자 올 12월까지 내년까지 계속 그 투자하신다고 장기 투자를 보시면은 그냥 9월, 10월 뭐 그렇게 긴 기간 아니거든요. 버티면 견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 비중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뭐 연말 가가지고 수익률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조금 8월 말쯤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면은 조금 더 싸게 또 주식을 살 수 있고 연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망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망을 해주시고 데이터가 기본적인 게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전망도 역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달 제가 뭐 물가도 예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피의 중요한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거 예측하는데요. 실제치하고 예측치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만큼 주가가 그걸 조정해 가고요. 또 차이가 나면은 제가 최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모델을 다시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예측 오차가 크지 않으면 그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데요. 근데 예측 오차가 크다면은 모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연준의장, 파월 연준의장도 기자들이 뭐 금리 언제 내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의존이다. 이런 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모든 정책, 뭐 의사결정, 일어날 때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가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거냐 이런 거 질문이 나왔을 때 5월까지 데이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데이터가 6월 초에 발표되거든요. 6월 중순 뭐 산업생산 6월 말에 발표됩니다만 7월에 금통위가 다시 열리니까 5월 데이터까지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매월 그 데이터 뭐 제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 오차가 얼마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주가를 전망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유튜브나 특히 그 오피셜 스타디에서는 계속 그 속보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거하여서 전망하시는 게 계속 일치할 때도 있지만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네.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속보식으로 또 들으시고 싶고 가장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셜 네. 멤버십 스터디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중국 경제 얘기가 또 나왔는데 트럼프 대선에 관련해서 현재 중국 경제는 단독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많은 분들이 뭐 3, 40년 호황 끝났다. 경제 성장률 막 7%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도 좀 중국 경제의 미래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거의 10% 가깝게 성장을 했거든요. 뭐 역사에 별로 유례가 없는 고성장이었습니다. 이런 고성장 시대는 안전히 끝난 거죠.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2009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미국 경제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중국은 그때 9 내지 10% 성장한 겁니다. 근데 중국 성장 내용을 보면 중국 기업들,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9 내지 10%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못 따르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특히 건설 관련 기업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단기 해고 그냥 구조조정 해놓으면은 중국 경제가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랴 4 내지 5% 성장할 거예요. 고성장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극단적인 2기로 갈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내지 5%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진통쯤이지. 중국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그런 위기는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8년에 미국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가계가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었던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실물하고 금융하고 연결이 굉장히 강해요. 실물이 부실해지면 금융이 부실해지고 금융이 부실해지면 실물도 같이 부실해지는데요. 중국은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물하고 금융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연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극단적인 위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하면 지금 계속 그 경기를 조금 부양해 볼까. 재정정책도 그러고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중국 경제가 뭐 극단적인 위기다, 침체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좀 중국 경제 막 위기다. 예.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노 랜딩. 그리고 그런데 교수님께서 좀 보시는 시선이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미국 경제는 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는데 현재 경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경제를 보면서 최근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M7 기업. M7 기업 그것들 엄청 주가 많이 오르죠. 그게 또 AI 혁명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90년대 중반에 IT 혁명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으면서요. 모든 산업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 버리죠. 그래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에서 95년까지는 연평균 1.5%였어요. 근데 96년에서 2000년까지는요. 2.9%. 거의 2배나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그래서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그랬고요. 이때 주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보였죠.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번 AI 혁명이 가장 그때처럼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최근까지 미국 생산성 통계 보니까요. 작년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4%로 전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AI 혁명이 주식시장에 조금 가대평가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하고 반대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들 미국, 일본 좋다고 할 때요. 두 나라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홍콩 ELS 팔아가지고 좀 심각한 거 우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역발상. 역발상.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어느 정도 버블이 유지되고 그게 확 꺼졌었나요? 그게 이제 96년에서 2000년까지요. 미국 주가가 엄청 오르는데 특히 나스닥 시장이 96년에서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가 4.5배나 오릅니다. 증시 그 전체 평균이. 예, 네. 지수가요. 지수가.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러면서 2000년에 이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심각하게 붕괴되었죠. 예, 그때 우리 그 미국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었어요. 예,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기업 중 하나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있었거든요. 전설의 새로운 기술. 네. 예, 그런데 그게 매일 상한가 치는 거예요.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샀었어요. 예, 그런데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그 거품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심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AI 혁명이요. 예, 96년처럼 그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면 또 엄청난 거품을 기대할 수가 있죠. 거품이란 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어쨌든 그 되게 활력이 되는. 활력이 되죠. 네. 그러면서도 미국 주요 일부 산업이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됐지만은 그 IT 혁명으로 그대로 미국의 생산성이 2008년까지 유지가.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버블이 그냥 나쁜 의미의 버블이라기보다는 이 버블을 발생했고 이 활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투자에 잘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그런 사이클을 좀 잘 활용해야 되죠. 근데 거불 그 막바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난 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수년을. 제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한 회사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바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이 다 없어진 네, 거죠. 청산되는. 네. 근데 교수님 아직 데이터로는 이게 지금 과거 IT 버블 때와 지금 AI 혁명이 같을지 다를지는 아직까지는 예. 네, 전망이 안 된다. 예. 제가 아직 그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AI에 관련된 책도 보고 있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 제가 그 요새 그 AI가 뭐 GPT. 네, GPT 이런 거 돈 주고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AI 혁명하고 예, 그다음에 IT 혁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근데 그것도 명확한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네. 전망을 잘 못하더라고요. GPT가. 전망을 못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더욱 놀란 거는 최근에 경제 데이터를 크게 업데이트를 못하더라고요. 바로 최근까지는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팔로업이 안 되는구나. 예, 아직은.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선돼야 되겠구나. 그러겠네요. 예. 과거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크롤링은 되지만 좀 현재 시적인 것들은 좀 반영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AI 혁명이 더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여기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AI 혁명이 좀 잘 유지돼서 좀 건강하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예.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혁명이 IT 혁명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미국 경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지금 뭐 아까 M7이라는 그 주식들 계속 사야 되죠. 예, 그런데 M7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까지 올라올 제가 시간은 보니까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하고 한번 꺼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유의해서 투자해야겠네요. 잃어버린 10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0년. 10년.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또 교수님의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